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진나라 한나라 그 당시에 유학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었는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학, 유교라고 하면요. 크게 이제 공자, 맹자, 순자, 성리학, 양명학, 조선 성리학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다루는 내용은 우리 윤리화 사상의 내용 체계 중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아니고 아주 짤막하게 배경 설명 정도로만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경학, 훈고학, 그리고 동중서에 관련된 내용들을 짤막하게 소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춘추 전국시대 사상가들의 주장 중에서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뭐 공자, 맹자, 순자, 그리고 이제 노자, 장자, 묵자, 한비자 등등을 다뤄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상가들을 배우는 이유는요. 거의 2500년 전 사상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거든요. 뭐 공자를 비롯한 유교 사상가들의 그런 인간적인 마음의 부분이라든지 뭐 법가 사상의 그런 법을 강조하는 부분, 노자 장자 사상의 그런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부분들, 묵자 사상의 이제 겸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우리 삶의 현실에서 이러한 삶의 현실에 우리가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상에 이런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내용도 그동안 배워봤어요. 상당히 많은 내용을 배웠죠, 그죠? 자,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를 우리가 배워보았는데 이만큼 해당한 내용들을 배워보았습니다. 자, 중국의 연표를 기준으로 해서 아주 거칠게 지금 입력을 해놓았거든요. 그렇게 아주 정교한 입력은 아닙니다만은 자,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하나의 시대를 이제 묶어서 하나의 시대로 보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상들을 다뤄보았고요. 자, 순서로 치면은 자, 유학 그리고 이제 도가도교 사상 그리고 그 이외의 사상을 다뤄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다루게 될 것이고요. 진나라 한나라 때 유학이 어떻게 전개된지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는 진안 위진 남북쪽 요 시기에 도교를 다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도로 넘어가서 불교를 다루고요. 중국으로 넘어온 중국 불교를 다루고 나서 그 다음에 성리학을 다룰 것입니다. 아니, 교과서 우리 교육과정 목차 체계를 보면요. 그냥 이렇게 다루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다? 주희의 성리학을 다루기 위해서는요. 이 오랜 세월 동안 공백기, 유학의 공백기와 그 사이에 유행했던 도교와 불교 내용을 다루는 것이 주희의 문제의식을 다루기에 아주 적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끊고 그리고 도교, 불교를 쭉 이어서 간 다음에 다시 성리학으로 올 거예요. 애초에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봤거든요. 애초에 유가사상은요. 유가사상끼리만 발전한 게 아닙니다. 도가사상도요. 도가사상만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의 사상을 비판하고 수용할 건 수용하면서 발전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묵자는 공자를 비판했고요. 노자, 장자도 마찬가지로 공자, 맹자와 같은 유교 사상가들을 비판했죠. 순자, 묵자 비판했습니다. 자, 한비자도 이제 유학 사상을 공격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요. 이후에 도교 내용을 보셔도요. 단지 노자 장자 사상만이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유교 사상도 은근히 법가 사상도 은근히 영향을 준 면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화살표가 전부는 아닙니다. 화살표를 더 그려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도교를 다룬 다음에 역시 위진남북조 시대에 유행했던 중국 불교를 다뤄야 되는데 중국 불교를 다루기 위해선 당연히 인도 불교를 먼저 다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불도 중에서 유교를 주축으로 하여서 도교와 불교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용한 성리학을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기본은 유교이지만 도교와 불교의 영향이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순서로 시대적인 순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춘추 전국시대. 누가 끝냈습니까? 바로 진나라의 시황제, 진시황이 끝을 내는 거죠. 진나라의 시작하는 황제예요. 드디어 황제라고 할 만한 황제가 등극을 한 것입니다. 법가사상, 이사를 이제 필두로 하는 법가사상가들의 이런 조언을 받아들여서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했고요. 결국에는 춘추전국 시대를 끝내는 그런 우리 진시황이 되겠네요. 강력한 군주의 중앙 집권적 통치를 기본으로 하고 부국강병, 정복전쟁, 그리고 대규모 토목공사 통일한 다음에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이 만리장성이라는 것이 이제 진시황 때 전부 다 쌓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 북쪽에 이제 다른 이민족들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만리장성 쌓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황제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아방궁이라고 하는 거대한 궁궐을 짓는데요. 그 현대판 아방궁이라는 이제 말이 종종 이제 언론 매체에 쓰이는데 예를 들어 이제 정치인이 정부 청사를 지을 때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무슨 무슨 구의 청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을 때 너무 화려하게 짓고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은 이거 현대판 아방궁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데 그만큼 화려한 그런 궁궐이었다라고 하네요. 자, 진시황 통일했죠? 통일했으면은 화폐를 통일해야 되고요. 아니, 이쪽 지역에서 쓴 돈이랑 저쪽 지역에서 쓴 돈이랑 다르면요. 경제적인 교류가 잘 되겠습니까? 아니죠. 자, 그리고 문자를 통일하고 문자도 마찬가지죠. 여기 글과 저기 글이 다르면요. 이거 어떻게 교류합니까? 이거 번역하는 작업에서 힘 많이 쓰겠네요. 그죠? 문자를 통일하고요. 그리고 도량형. 이쪽에서 쓴 자와 저쪽에서 쓴 자, 뭐 길이 단위, 무게 단위, 부피 단위 이런 것들 단위를 통일하는 정말 통일 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사상도 통일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법가적 통치에 도움이 되는 것 이외에 사상들에 대해서는요, 통제하고 탄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법가사상 특징이 그런 강력한 군주의 중앙집권적 통치, 군주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상과 벌이에요. 자, 이거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유교 사상가들이 되게 싫어하겠죠? 황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막 반대하는 겁니다.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막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요.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는 통일 제국을 하나의 힘으로 모을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했던지, 자, 두 개의 큰 사건 합쳐서 분서갱유라고 하죠. 분서와 갱유를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분서, 뭐다? 자, 여기 나무 목자에다가 불화자가 있죠? 불태우는 거예요. 뭘 불태운다? 책을 불태워버려요. 법가적 통치에 도움이 되는 것 이외에 다른 책들은 다 불태워버려라.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논어라든지 맹자라든지 그런 것들 그런 거 안 된다. 자, 의약이나 자 복서, 점치거나 이런 책들 있잖아요. 이런 책들은 실제로 쓸모가 있으니까 이런 책들은 불태우지 말고 나머지 책들은 특히 사상적인 책들은 궁궐에서 왕실에서 보관하는 거 하나 빼고는 아무도 가지고 있지 마 해서 모아서 불태우는 그런 분서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그림에 불태우고 있죠. 자, 갱유, 갱은 뭐다? 그 갱도 할 때 그 갱자인데 구덩이에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유생들을. 유생, 유학 사상가들, 법가적인 통치에 자꾸만 반대 목소리를 내고 마음에 안 들어하는 그 유생들을 묻어버리는 겁니다. 자, 산채로에 묻어버리네요. 굉장히 무시무시하네요.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진나라 이제 진시황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자, 분서 갱유를 했으니까 당연히 유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다? 분서 갱유를 통해서 덕이 아닌 통치를 하면요, 반대파들, 백성들의 마음을 읽기가 쉽습니다. 마음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들고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진시황 대규모 토목공사, 만리장성 이런 거 막 쌓으라고 해서 아니 농사도 지어야 되고 물고기도 잡고 해야 되는데 언제 이런 거 만들고 있습니까? 백성들 끌고 와가지고 만들라고 시키는 거죠. 백성도 힘들죠. 자, 진시황 땐 괜찮았어요. 진시황은 워낙 강력하니까. 근데 진시황이 죽고 나서 정치력이 한참 모자르는 아들이 이제 그 다음 후계를 잇게 되자 문제가 드디어 터집니다. 자, 그 어느 날 이제 그 만리장성을 지으라고 해가지고 그 징발된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이 무리들이 징발되어 가다가 날씨의 그런 그 변수 때문에 제때 여기 못 가는 거예요. 토목공사 하는 곳까지. 아니 근데 제때 도착을 못하면요 벌을 받아요. 상벌이 엄격하잖아요. 제때 안 오면 죽여버릴 것 같아요. 아 죽을 것 같아. 아 그렇다고 해서 안 가자니 죽을 것 같고 가자니 죽을 것 같고 안 되겠다. 반란을 일으키자 해가지고 진시황 바로 다음 시대에 진나라는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통일하자마자 진나라가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초한지라고 해가지고 대표적인 초와 한나라로 나뉘어서 통일 전쟁을 다시 벌이게 됩니다. 이때 대표적인 인물들 항우 유방이라고 하네요. 자, 결국은 이제 유방이 이겨가지고 이제 한나라가 이제 그 진나라 뒤를 이은 통일 국가가 되는 거죠. 그 초한지의 그 내용들이 그 소설로도 이제 재밌게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그 장기 있잖아요. 장기에도 그런 초한지의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위에 그 대장 자리에 한이라고 써 있고요. 초라고 써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진나라 다음에 통일제국을 이어받은 한나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 실크로드라든지 뭐 그런 식의 그런 한나라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가 됐어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한나라 통치자가 자, 우리는 옛날에 진나라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겠습니다. 이러면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새로운 국가는요, 이전 국가와는 다른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진나라처럼 법과적인 통치 그대로 안 할 거고 유교로 통치할 거야. 유학이 우리 국가의 이념이야 라고 선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법과적인 통치 방식, 상벌을 내리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제 유학을 이제 제시하는 거죠. 자, 깨알 상식. 그 진나라의 그 친이 오늘날 차이나가 되고 한나라의 그 한자가 이제 한자 한족이 할 때 그 한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자, 진시황 때 분서갱유로 책이 다 없어졌잖아요. 대거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은 공자님의 말씀을 다시 알고 싶은데 책이 없어서 알 수가 없어요. 어떡합니까? 경전을 다시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자, 어디 민가에 숨어 있었던 그런 숨겨져 있었던 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누가 머릿속으로 외우고 있었던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모으고 모아가지고 자, 논어를 다시 뭐 서경을 다시 뭐 시경을 다시 뭐 이런 식의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경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 공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아니 아버지를 절도죄로 고발한 그런 아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경전을 해석하는 훈과 경학과 훈고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인물로 이제 동중서가 있겠고요. 중국 전한, 한나라를 이제 전한 시기와 후한 시기로 이제 그러니까 두 개의 한나라로 나누는데 똑같은 이름을 쓰는 이제 한나라가 있었던 거죠. 뒤에도 하여간 전한 시기 중계 대표적인 유학자 동중서. 유교 국교화의 계기를 마련합니다. 유교가 뭐다? 국가 공식 종교가 돼요. 한 무제가 한나라의 무제라고 한 황제가 유교 장려를 위해서 뭐 오경박사, 명당, 태학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설립을 하고요. 자, 이때 한 무제가 유교를 국교화 해준 게 그냥 해줬겠습니까? 아니에요. 유교적인 내용이 통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교를 국교화한 거거든요. 한나라 왕조 정치체제의 철학적 근거를 유교가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때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던 사람이 바로 동중서라는 사람이 되겠고요. 우리 그 윤리화 사상의 그런 출제 포인트로 나오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만 그냥 알고만 상식으로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음양가 이론과 자, 세상의 모든 만물은 모두 음양오행의 규칙에 따른다. 음양오행은 이따 또 얘기할게요. 요 음양가 이론을요, 유교에 채용하고요. 그리고 춘추필법에 근거한 정치론. 자, 무슨 말이냐면요. 춘추라는 것은 이제 봄과 가을인데 공자가 쓴 이제 역사책 이름이 또 춘추이기도 하거든요. 춘추 시대다라고 했을 때 춘추도 거기서 나오는 춘추가 되겠죠. 자, 역사를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사실대로 기록하는 것만을 넘어서 춘추는 뭐다? 역사를 도덕적 대의 명분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이 왕조가 A 왕조가 망했어요. 왜 망했다? 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도덕적 대의 명분에 있어서 크나큰 상실을 겪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B라는 국가가 새로운 왕조가 이전의 국가가 잘못했던 것을 벌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이다. 도덕에 맞는 질서를 세우는 것이다라는 뭐 그런 식의 이제 춘추의 필법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걸 응용해 봅시다. 진나라가 진시황을 비롯한 진나라가 법가적인 정치를 했고요. 덕이 없는 통치를 했어요. 인을 통한 통치가 아니라 힘을 통한 통치를 했어요. 이거 완전 맹자로 치면요. 그 패도 정치 아닙니까? 물론 인을 가장 했나? 그건 모르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민본주의적 근거에서 역성혁명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나라가 세워진 것은요. 신하였던 자들이 임금을 부당하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지 말아야 할 부당한 군주 행세하던 사람을 필부를 단지 몰아낸 것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음양이론. 자, 음양가의 음양이론이라 했잖아요. 음양은 뭐냐면요. 음은 그늘이고요. 양은요. 햇볕이에요. 햇볕인데
세상 모든 것은 음과 양의 조화에 따라서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양자가 얽히고 설키고 상호 의존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걸요, 사회윤리에 적용하거든요. 삼강이라고 합니다. 그 흔히 유교 윤리의 대표적인 규범으로 삼강오륜이라고 하는데, 오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춘추 전국 시대쯤에, 그러니까 전국 시대쯤에 좀 체계화된 것이 아니냐 뭐 그런 말이 있고, 삼강 같은 경우에는 군신, 부자, 부부, 자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양자 구도를요 음과 양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각각을 대응시켜서 중요한 건 뭐다? 주종 관계로 성립을 시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음양 이론은요, 음과 양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거든요. 자, 이렇게 돌고 도는 관계인 거죠. 태극기 보시면 가운데 이제 음과 양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건데, 자, 이거를 음보다는 양이 좀 더 우월하고, 좀 더 주인이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전통사회에서의 강상명교로 발전시키고요. 자, 이름을 고려하고 실질을 간과한 절대 복종의 의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임금이 양이고요. 신하가 음이에요. 아버지, 아들, 남편, 아내 각각이 어딘지 알겠죠? 그래서 누가 지도자고 누가 다스리는 거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사회 질서를 해석하고 그런 식으로 사회 질서를 잡아나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인데, 이게 아무래도 물론 춘추전국 시대 유교 자체도 워낙 옛날 것이긴 하지만은 오늘날의 유교가 이제 오해 아닌 오해? 뭐랄까, 그런 유교하면 뭔가 생각나는 그런 좀 남녀 차별적인, 아니면은 그 윗사람만 이제 중시하는 뭐 그런 것들이 아마 여기에서 좀 더 강화된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식의 말들도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의 그 유교의 오명은 이제 양란 이후에 좀 더 이제 엄격화된 그런 사회적인 현상에 좀 기인하는 바가 있지만 말이죠. 자, 오행은 뭐다? 오행은 이제 동쪽, 남쪽, 이제 가운데, 서쪽, 북쪽. 자, 오행은요, 나무, 불, 쇠, 물, 흙. 한자로 하면 뭐죠? 목, 토, 금, 수. 자, 다시 목, 화, 금, 수, 토가 되겠죠. 우리 그 일주일 달력에 있는 월화수목금 있죠? 그게 여기서 오는 건데, 자, 오행 이론은요, 모든 것이 돌고 돈다는 거예요.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세상을 돌고 도는 겁니다. 역사도 마찬가지로 순환하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나라가 흥하면요, 망하고요. 다시 일으켜 세워지면요, 다시 약해지는 거예요. 흥망성쇠, 봄, 여름, 가을, 겨울, 생로병사를 반복하는 그러한 순환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상식적으로만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 뭐다? 자, 하지만 한나라도 망합니다. 한나라도 망하고요. 사회적 혼란이 찾아오잖아요. 자, 이전에 봤었죠.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가 세워지니까 한나라 사람들은 더 이상 진나라처럼 법과 사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번엔 한나라가 망하니까 한나라 이후에 삼국시대, 위진남북조 시대에서는요, 유교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죠. 그때 유행했던 것이 바로 도교와 불교다. 자, 한나라 망하고 나선요, 도교와 불교의 시대였습니다. 유학은 아주 오랫동안 침체기를 겪어요. 이후에 보게 될 성리학 내용은요, 도교와 불교 내용을 본 다음에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징검다리의 시작으로서 제시해 드리는 바이고요. 자, 편안하게 들으셨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는 자, 삼국시대, 자, 한나라 지난시대, 그리고 삼국시대, 위진남북조 시대의 도교를 다뤄보고 그 다음에 불교 얘기로 넘어가는 그런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